금은 처음이지. 금 말고 다른 건 팔았지. 다른 거 고가의 물건 판 적이 있어요? 은하고 구리하고 납하고. 그런 것도 어디서 왔어요? 철관세. 집 밑에 광산이 있어요? 제가 좀 키웁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저 박성민 변호사로 갑니다. 아, 예, 오늘 어떻게 오셨죠? 제가 전화로 한번 얘기 드렸었는데 금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그 어떻게 된 건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세요. 예.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제 뭐 중고나라 사이트에다가 이제 뭐 집에 보관하고 있던 뭐 금두꺼비를 판다고 올리셨잖아요. 예, 제가 요만한 게 있어요, 요만한 거. 어휴, 돈이 되게 많으시네. 예, 요만한 거. 근데 안에는 비었어요. 금두꺼비를 이제 뭐 한 3천만 원 이렇게 판다고 올리셨는데 그러고 나니까 좀 있다가 이제 연락을 받았다면서요? 예, 산다는 사람이 있길래. 그 금을 사겠다. 이경민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 금을 사겠다고 연락이 와가지고 그래서 카톡 이렇게 하면서 서로 연락하다가 이제 뭐 직거래를 하기로 하셨다고 들었는데 만나서 이거 보여주고, 왜냐면 그 사람도 확인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거 비싸잖아요. 비싼 돈이니까 확인해주고, 나도 이제 현장에서 이제 돈 이체 받고 막 이런 식으로 했죠. 근데 이제 그러려고 했는데 이경민이라는 사람이 먼저 이렇게 이체를 해줬다면서요? 뭐 자기는 신용이 쩐다 이러면서 먼저 나는 이제 믿을 수 있으니까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죠. 그리고 내 입장에서는 빨리 돈 받으니까, 어쩌면 선생님은 돈 받았으니까 뭐 난 돈 받고 그럼 내 거 물건 주면 되는 거니까 난 별다른 의심 없이 그렇게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래를 하기로 했는데 한 2시간 전에 다시 연락이 와가지고 뭐 자기 뭐 일 있으니까 아버니가 대신 갈 것이다. 예, 맞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원래는 원칙적으로 이제 비싼 거니까 자기도 와야 되는데 갑자기 뭐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나 그래서 뭐 아버지 뭐 대신 뭐 보내겠다 해가지고 뭐 알겠다 뭐 나야 뭐 물건 갖다 주면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뭐 만났거든요. 만나서 줬죠. 예. 그래서 만나서 신분증 확인하고 그 뭐 아버지라는 사람이 맞으니까 그렇죠. 예, 맞죠. 그냥 금 이렇게 두꺼비 주고 이렇게 간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경찰한테 연락 받으셨다고. 예, 갑자기 제 통장이 보이스피싱 관련해가지고 뭐 좀 연결돼 있다고. 예. 그래서 나는 이제 뜬금이 없어가지고 아니 내가 뭐 한 것도 없는데 그래서 제가 무슨 일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 통장으로 돈이 3천만 원이 들어왔대요. 예. 금두꺼비 3천만 원 팔아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돈은 내가 들어온 건 맞긴 맞다. 3천만 원 받은 게 맞는데 그건 내가 금 팔아서 그런 건데 그게 무슨 보이스피싱이냐. 그렇게 하니까 일단은 뭐 수사관은 한번 와서 조사는 받아야 된대요. 예, 그래서 일단 저 부랴부랴 전화를 드렸죠. 예.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리기 전에 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딴 거 몰라도 변호사한테는 진실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다 얘기하고 있는 건데. 네, 그래야지 제가 잘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보이스피싱도 아니에요? 저는 당연히 아니죠. 저는 이제 일단 뭐 저도 급하게 목돈이 좀 필요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 좀 처분해 보려고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금 수사기관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아마 요즘 많이 성행하는 그런 금거래 뭐 삼자 사기 뭐 이런 게 좀 있어요. 아, 이게 요새 유행이에요? 예, 요즘 많이 하는 수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보이스피싱 해가지고 이제 어디 계좌로 돈을 이체를 해라, 아니면 현금을 뽑아가지고 뭐 누구한테 줘라, 뭐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결국 이제 돈으로 이체하고 현금으로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이제 보이스피싱단에서 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통장에 묶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금은 일단 내 손에 들어온 이상 못 뺏어가죠. 나를 잡지 않으면. 이제 선생님한테 맨 처음에 그 금을 사겠다고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보이스피싱 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이체를 한 게 자기 통장에서 이체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이스피싱으로 속여가지고 선생님 통장으로 돈을 이체하게 만든 거예요. 3천만 원. 통장을 그렇게 중간에서 활용을 해먹은 건가? 이미 전화로 낚아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보이스피싱단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속은 분이에요. 제가 피해자. 이분한테 제가 먼저 연락해서 속여요. 그래가지고 그 여기 손병구라는 사람 여기 계좌번호로 3천만 원을 이체하세요. 왜냐면 요러요러한 이유로 이렇게 속이고 대출 승인 날려.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열심히 인터넷 찾아가지고 금 파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이제 내가 금 사겠다. 지금 바로 이체해줄게. 그리고 보면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3천만 원짜리를 파는데 금이 가짜인지 진짜인지도 확인을 안 하고 미리 3천만 원을 쏴준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이게. 그렇네요. 근데 저 그 등급이 높아요. 뭐가? 중고나라 등급이. 믿을... 거래가 많아, 거래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으니까 그 사람이 난 믿고 하는 줄 알았지. 그런 것도 이제 선생님한테 유리한 정황이긴 하죠. 근데 뭐 어쨌든 이제 일반적인 사람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의 고가 거래를 하는데 물건도 확인 안 하고 미리 돈을 쏴주는 건 굉장히 이상한 정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그 수사기관에서는 선생님도 그 보이스피싱단이랑 이제 같은 이제 범죄 단체, 범죄 조직에 가입이 돼 있고 이제 3천만 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명분을 만들기 위해 금을 판다고 한 것은 아닌가, 요거에 대해 확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금두꺼비 사진 찍어놓은 거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예전부터 이제 뭐 아무런 이상 없이 이제 뭐 평범하게 중고 거래도 이제 많이 해왔다. 많이 했어요, 저는. 횟수 많아. 네, 그래서 등급도 많이 높고
나 이제 뭐 이런 비슷한 동종 전과도 없고 나도 이 사람한테 속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잘 소명을 하셔야겠죠. 근데 보이스피싱이 원래 이제 총책이라고 해서 이제 우두머리격 이제 애들이 있고 그 밑에 이제 하부책이라고 해서 인출책 뭐 그다음에 이제 전달책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혹시 그냥 보이스피싱단에서 일하셨어요? 약간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것 같아요. 전달책 같이 보잖아.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지금 만약에 이제 수사기관에서 인출책이나 전달책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처벌이 될 수도 있었네요. 그렇죠. 실제로 그리고 그런 점에 대해서 내가 이제 보이스피싱한테 그 협조하기 위해서 이제 금두꺼비를 판다고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다. 난 정말로 그냥 뭐 금두꺼비를 처분하기 위해 글을 올린 것 뿐이고 우연히 그 글을 보이스피싱단이 보고 사과한 것 뿐이다. 이거를 잘 소명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선생님도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지금 나 지금 금두꺼비도 잃어버리고 처벌도 받고 아니 근데 요거는 사실 선생님이 3천만 원을 받았잖아요. 금두꺼비를 건네준 대가로. 그 통장이 뭐 막혔어 지금. 아 그거는 이것도 선생님이 잘 이제 소명을 하시면은 이제 지급정지 이렇게 막힌 거 다 풀립니다 나중에. 아니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근데 또 살다 보면은 물론 선생님 잘못하신 건 없는데 우연히 이렇게 범죄에 연루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소명을 하시면은 특별히 선생님의 손해는 가지 않을 테니까. 문제 없으면 그냥 혼자 가서 얘기해도 되나? 뭐 선생님이 뭐 자신 있다 하시면 이제 혼자 가셔도 되고 아니면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근데 괜찮아요. 갔다가 아까 인출책처럼 구속될 수도 있다니까. 니지 그럼 네가 팔았는데. 누가 팔아라 했잖아. 나는 그냥 돈이 필요하니까. 뭐 어디 급점 필요하셨어요? 얘가 소개를 시켜주더라고. 그 사이트 올리면 잘 팔린다고. 그래서 내가 중고나라를 시작하게 됐어. 중고나라에서 이제 거래 많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뭐 우리도 이제 금두꺼비 빨리 팔아서 이제 돈으로 만들면 좋으니까. 혹시 금을 이번에 첫 번째로 파는 건가요? 아니면 여러 번 판 적이 있으세요? 금은 처음이지. 금 말고 다른 건 팔았지. 다른 거 고가의 물건 판 적이 있어요? 은하고 구리하고 납하고. 그런 것도 어디서 왔어요? 철광세. 집 밑에 광산이 있어요? 제가 좀 키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상하게 고가의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물건을 많이 판다고 하면 선생님도 이제 의심을 받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소소하게 그냥 신발하고 뭐 옷 이런 거 좀 팔았죠. 예. 뭐 예전에 뭐 선생님 10년 전에 금두꺼비를 구입한 내력이 있다, 이력이 있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있고 하면 더 확실하고. 그 금방 망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니 근데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이 친구가 지금 아까 이제 자기도 걱정했잖아요. 돈 받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혹시 이건 내 건가? 돈이 이 사람 돈 말고 또 뺏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이제 보이스피싱단에 속해 있어 사기꾼이 아니라는 걸 벗어나면 당연히 형사처벌은 안 받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보이스피싱을 당한 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도 피해자죠. 이분도 피해자라고 얘기할 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경제적으로 손해는 없잖아요. 지금 3천만 원짜리 금두꺼비 주고 3천만 원 받은 상태니까. 그럼 그 3천만 원 내 건가? 내가 가져와야지 다시. 그러니까 이제 그 보이스피싱 당한 분 입장에서는 3천만 원이 빠져나가기만 했으니까 이분한테 지금 경제적인 손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선생님한테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 돈을 주면 난 3천만 원 너 누구한테 받아? 물론 이거는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거지 이분이 이긴다는 건 아니죠. 아 근데 어쨌든 그런 또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잘 그 대응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새로운 피해자가 양산되는 꼴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민사소송을 걸었어요. 돈 달라고 3천만 원. 근데 만약에 져가지고 3천만 원을 이분한테 드렸어요. 그러면 이번엔 이분이 경제적으로 손해가 없고 이분은 금두꺼비만 날린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이분이 갑자기 피해자가 된단 말이에요. 보통은 이제 뭐 그 보이스피싱단이랑 해가지고 뭐 일부러 그랬다고 하거나 당신이 조금 더 보이스피싱단인지 아닌지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과실이 있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그 금두꺼비를 사가는 행위 자체가 이제 법률적으로 무효인데 그러면 너는 이제 돈을 받을 만한 그런 원인이 없으니까 부당이득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민사소송이 들어오곤 해요. 근데 잘 대처하시면은 선생님은 이제 뭐 그 3천만 원을 뭐 원래 피해자한테 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변호사 선생님 해야 되겠네. 형사사건부터 잘 대응을 해야 민사에서도 어쨌든 돈을 지킬 수가 있고 어쨌든 내 억울한 누명도 벗는 게 이제 우선이고. 그래서 만약 망하게 되면은 이제 괜한 의심 사가지고 이제 뭐 방조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가담의 정도가 심하다 그러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죠. 근데 뭐 아마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조력만 잘 받으시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 중고 거래 못 하겠다. 고가 거래 할 때는 확실히 좀 조심을 하셔야죠. 고가 거래일수록 더 좀 조심해야 되겠네. 특히나 요즘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해요. 선생님 같은 일을 겪는 게 선생님뿐만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그런 수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수법에 걸린 사람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걸 잘 소명을 하게 되면은 물론 그러려면 선생님이 이제 잘못한 게 없어야겠죠. 잘 되면은 이제 뭐 민사적으로나 형사적으로나 둘 다 문제 없을 테니까요. 그 형사도 내가 범죄자예요 이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근데 와서
뭐 약간 참고인 형태로 진술해 주셔야 된다 이래가지고. 아마 수사기관에서도 이런 류의 요즘 보이스피싱이 성행한다는 거 알고는 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러한 보이스피싱 유행하는 금사기 방법에 연루된 참고인 중에 한 명인지 아니면 정말로 보이스피싱이랑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 이건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억울하다는 점에 대해서 잘 입증을 해야죠. 귀찮게 됐네. 그러면 제가 그럼 선임 오늘 하면 그럼 본인이 그냥 경찰서 다 가주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동행을 해드리는 거지 제가 대신 선생님 대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친구 말 잘 못하는데. 네. 그러니까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 수는 있는데 미리 그럼 혹시 뭐 말 맞추고 이렇게 할 수 있나요? 말을 맞춘다기보다는 이제 뭐 사건 내용을 알면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어떤 점을 궁금해할지가 저는 이제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요런 질문이 아마 나올 테니까 여기에 대해서 요렇게 답변을 하시라. 물론 이제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내가 잘 정리를 못하는 거면은 이제 뭐 횡설수설 하신다 하면은 제가 미리 들어보고 아 요렇게 정리해서 답변하시는 게 좋겠다. 그런 조언을 제가 해드리죠. 와, 선임요금 내면 또 난 또 손해 아니야. 그래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그 선임료 어떻게 돼요? 선임료는 3억입니다. 상어 껌값이네. 카드 가서서. 아니 뭐 지금 뭐 3천만 원짜리 금두꺼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전과가 생기게 생겼는데. 제가 전가가 한 10개 있어가지고 하나 더 다는 거 상관없긴 한데. 네, 오늘은 그 많이 유행하고 있는 그 금거래 3자 사기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요즘 이런 경우가 슬슬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당연히 이제 이 사건에서 손병훈 변호사님은 나는 이제 금을 팔려고 글을 올렸고 거기에 따라서 적당한 가격에 판 것뿐인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뭐 법원에 소장을 받고 하니 놀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가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작정히 소명을 하면은 이제 형사적으로나 민사적으로나 피해를 입을 일이 없으니까 만약에 이런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변호사랑 일단 상담을 받아보시고 뭐 필요하다면 선임 계약을 통해서 적절한 조력을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